이 금융위원회도 약간 그런 기분인가 봐요. 알고 싶지 이게 않아. 알고 싶지 않아. 아 이게 보통은요. 서로 컨트롤 타워가 되고 싶어서 맞습니다. 난리인 게 일반적인 우리 정부 부처의 그 성격인데, 그래서 이거는 왠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괜히 맡았다가 뭐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막 팍팍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미세진 교수님이 이제 요즘 굉장히 뭐 속된 말로 꽂히신 아니,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꽂혔다기보다 네네. 이렇게 이슈가 큰데 이래도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드디어, 가상자산에 대한, 네, 네. 드디어 가상자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뭐 암호화폐, 뭐 암호자산, 뭐 가상화폐, 뭐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지금 가상자산으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컨트롤 타워의 금융위원회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금요일 기사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리 감독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금융위가 맞는데 그 외에 이제 블록체인 산업,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배경에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뭐 산업 육성을 맡는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미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특금법이라고 해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고 해서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IU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위 산하에 있고요. 이미 9월부터 그 요건을 갖춘 이른바 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을 해라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법이 그렇게 시행이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런 거래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금융위가 맡겠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금 세탁 방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금 세탁, 그러니까 머니 런더링이라고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을 쓰는 건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그 실명이 인증이 된 그게 꼭 뭐 은행 계좌여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명 인증이 된 은행 계좌와 그 거래소가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가상 자산들의 실명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요건.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이라든지 등등의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보안 장치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등록을 하라고 한 거고 아직까지는 등록을 한 업체들이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사실은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서는 뭐 등록만 시켜놓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추가적으로 사실 요번에 나온 얘기들은 그렇게 등록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자체 발행한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임직원들이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막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도 조금 저는 이게 어떻게 되려나라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게 금융자산은 아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좀 선을 긋고 있거든요. 지금 해야 돼서 하기는 하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일이냐라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금융위에서 한바탕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이제 여기 그 화면으로도 나오겠지만 이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4대 업체가 빗썸, 그다음에 업비트,
코인원, 그다음에 코빗이라고 하는 4개의 거래소들인데요. 이른바 거래소들인데 사실은 거래소라는 이름을 쓰는 게 적정하냐라도 하는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 4개인데 4개 거래소 기준으로 가입자가 이미 6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거래량으로 따지면 유가증권 시장, 뭐 코스피, 뭐 코스닥, 뭐 이렇게 합쳐서도 보다도 넘어서는 거래량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네. 큰 시장이 이미 돼버렸거든요. 이 가상자산 얘기만 나오면 제가 이렇게 조용해지는데. 아, 이게 뭐 아니 근데 얘기가 많이 공부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네네. 예, 들은 것도 많으실 테고. 아니에요. 예, 예. 그 금융 얘기만 나오면은 제가 원래 머리가 복잡해서 해줘서 이렇게 별로 예. 아, 그러니까 너무 아예- 아는 게 많으셔서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진 건 알고 싶지가 않은 약간 그런 알고 면이 싶지가 있는데 이 금융위원회도 약간 그런 기분인가 봐요. 그 알고 싶지 이게- 않아. 알고 싶지 않아. 이게 보통은요. 서로 컨트롤 타워가 되고 싶어서 아, 난리인 맞습니다. 게 일반적인 우리 정부 부처의 그 성격인데, 그래서 이거는 왠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괜히 맡았다가 뭐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막 팍팍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600만 명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4대 거래소만 얘기를 한 거고 네. 사실 집계된 거래소 대충 파악을 해봤더니 60개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정확히도 모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네. 많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가 됐든 어쨌든 실체가 존재하니까 이게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좀 뭐 실체가 금방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점점 커지면 오히려 더 커졌지. 네. 이제 그런 상황이면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맞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좀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칼럼이 있는데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저 지금 좀 전에 오 소름 이런 게 네. 정확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은 부처들이 숟가락이라도 얹으려고 애쓰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네. 요거는 지금 얹어 있는 숟가락도 빼려는 분위기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사실 금융위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린 뉴스에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본시장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가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최근에 임명된 게리 갠슬러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블록체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네. MIT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모든 수과단을 동원해서 자본시장이 교란되는 일을 막겠다라고 굉장히 선언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자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부처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멋이 중헌디 뭐 약간 네, 이럴 네. 수 있는 이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좀 더 그 상위의 리더가 이 총대는 네가 매야 돼라고 좀 주도적으로 예, 정해주고 저는 그게 예. 좀 궁금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댓글들 보시면요. 네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지경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어찌됐건 좀 위험하다는 거는 사실 위험은 통제를 하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위험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관할하는 게 있으면은 원래 공무원분들은 좋아해야 맞는 거거든요. 할 일이 생긴 거니까. 어쨌든 요걸 계기로 예, 해서 예. 금융위원회 조직도 새로 만들어지고 예, 네, 그래서 커진다라고 합니다. 공부가 아직 덜 돼서 그래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그게 저 국외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게 그러니까 뭐 금융이랑 다를 게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금융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싸우는데 결국은 정보가 충분히 그러니까 이 왜 관리가 필요하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속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관리 적어도 그 부분은 규제 관리를 해줘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 금융을 우리가 규제해야 되는 이유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왜 자꾸 뒤로 빼려고 할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질 않을까? 네. 이게 공무원의 복지부동인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게 있는가? 예, 네.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지켜보면서 네. 예, 또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도록 투자자 하겠습니다.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뭐 좀 실현 가능한 수준의 스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네. 기대하고 싶은 부분이죠.